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적으로 뭐 생극, 뭐 형충파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다 아시고, 웬만한 분들은 이제 생하고 극하는 건 잘 아시는데, 이거를 이제 강의할 때 한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나 혹은 뭐 학원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제 들으실 때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거,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설명하고, 극한다, 뭐 생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중에 이거 분리해서 설명하면은 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인가 계시는데, 이게 좀 자꾸 고개를 흔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다른 분들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그냥 무심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금 천천히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극과 이제 생의 관계인데,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적으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생과 극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길신, 사흉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길신, 흉신. 자, 길신. 대체적으로 길신 하면은 식신. 그 다음에 정제, 보통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흉신하면은 겁제 혹은 양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편관, 편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길신은 식신, 정관,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여기 정제를 묶어서 재성, 돈이 기라고 흉한데 편제하고 정제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재성, 식신, 재성, 정관, 정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인, 겁제, 상관, 편관, 편인 이렇게.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쉽죠? 이 길신은 물론 4대 길신, 4대 흉신 할 때 이제 비교는 넣지 않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겁제하고 이게 비교해서 이게 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견, 자, 비견은 식신을 생한다는 거예요. 비견은 식신을 생한다. 그럼 우리가 비겁은 식상을 생한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견과 겁제를 묶어서 식신과 상관을 생한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달할 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비겁은 식상을 생한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식상은 재성을 생한다, 재성은 관성을 생한다, 관성은 인성을 생한다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두 분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갔으니까 기본적인 건 아시죠? 네,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거 이제 분리해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좀 편리해, 공부하실 때. 자, 비견은 식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식신은 정제를 생각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각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각해. 요건 이제 길신작용을 하는, 우리가 십성을 공부했죠, 5개. 그 흉신작용을 하는 겁제는 상관을 생각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각한다. 편제는 편관을 생각하고, 편관은 편인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길신끼리는 서로 이렇게 생을 한다는 거예요. 비견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정제를 생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또 흉신은 흉신끼리 겁제는 끼리끼리 상관을 생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하고 편제는 평관을 생하고 평관은 편인을 생하고 그러니까 비견이 상관을 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그런데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어, 사주에. 이런 경우는 이 상관을 생하는데 생하는 에너지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50%만 생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비견이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을 때 비견이 상관을 50%만 생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정제를 생하느냐 편제를 생하느냐 해서 정제를 생하는 게 원칙인데 정제가 없을 때는 편제가 있을 때는 편제를 한 50%만 생한다. 그러면 식신이 편제를 50%만 생하면 실제로 편제라는 어떤 그 큰 틀에서 그 뜻을 나타나는데 50%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거의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길신끼리 생활한다. 흉신끼리 생활한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비견이 극을 한다. 그럼 우리가 비견이 극하는 걸 보통 우리가 비극재라고 하죠. 비검은 재성을 극한다. 비검은 재성을 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비견이 극을 할 때는, 생을 할 때는 내 같은 길신 라인에 있는 이렇게 순서대로 생을 하는데, 비견이 극을 할 경우는 정제, 나와 같은 길신에 속하는 정제를 극하는 게 아니라 편제를 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편제를 극해, 편제.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비견 극 편제인데, 그럼 편제는 과연, 또 편제는 제극인에서 인성을 극하죠. 그러면서 편제가 속해 있는 데가 지금 편인이죠. 편제는 편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제는 정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길신작용하는 연결하고 흉신작용하는 십성이 있는데 이 극할 때는 반대, 다른 쪽의 개념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극인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편제가 정인을 극한다는 거예요. 편인을 극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인을 극하면 정인은 식신상관을 극하죠. 식신상관. 그럼 여기서 정인이 생을 할 때는 이 식신을 생하는데 극할 때는 상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인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해서 상관을 극하죠. 그렇게 극하는 거는 질신과 흉신을 나눠서 내 소속이 질신일 때는 흉신에 있는 극하는 십성을 상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같은 편에서는 생하는 조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상관 입장에서 식상이 극하는 건 관성이죠. 그런데 상관은 평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거예요. 즉 흉신에 속해 있는 상관은 극할 때는 길신에 있는 정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제 관은 보통 비견겁제를 극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정관 입장에서 그럼 극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견은 아니고 겁제겠죠. 자, 이 정관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따라가면은 자, 비견을 극하죠. 이렇게. 그럼 이 겁제, 정관이 극하는 건 겁제라는 거예요. 그럼 겁제를 극하는 거예요. 자, 다시 겁제가 이제 재성을 극하죠. 근데 이 겁제는 흉신에 있는 겁제는 흉신에 있는 편제를 극하는 게 아니고 길신에 있는 정제를 극한다는 거예요. 이 겁제는 이렇게 해서
요 정제를 극한다는 거죠. 정제. 네. 그럼 정제는 제국이니까 정제는 정제가 속해 있는 길신인데 길신에 속해 있는 정인을 극하는 게 아니라 흉에 속해 있는 편인을 극한다는 거예요. 정제는 따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편인을 편인. 그럼 다시 편인은 편인은 식신이나 상관 중에 하나인데 이 편을 따라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식신을 극한다는 식신. 편인은 식신. 그럼 식신은 다시 따라서 가보면은 길신에 속해 있는데 흉신에 속해 있는 편관을 극한다는 거죠. 편관을 극해. 자, 편관은 비견을 극한.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이 길신에 속해 있는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의는 순서에 따라서 비견은 식신을 생각하고 식신은 정제를 생각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각한다. 또 정인은 다시 돌아서 비견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흉신에 해당되는 겁제는 상관을 생각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각하고 편제는 편관을 생각하고 편관은 편인을 생각하고 편인은 다시 겁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제 극에서 이제 헷갈려. 그러니까 극은 요거를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죠. 길신과 흉신. 딱 외워서 내가 어떤 운에서 예를 들어 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온다. 상관운이 들어오면 상관운은 뭘 생각한다? 편제를 생각하죠. 이런 경우 남자 사주에서는 돈이 문제는 여자 관계가 따를 수도 있죠. 자, 집에 있는 결혼한 사람 기혼자면은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편제는 뭐예요? 밖에 있는 애이죠. 자,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할 때. 극할 때는 반대죠. 이때 정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강의하신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급한 것도 있지만 간편하니까 비견 겁제는 식신상관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겁은 식상을 생각한다. 식상은 재성을 생각한다. 재성은 관성을 생각한다. 관성은 이게 편하잖아. 그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비견은 식신을 생각하고 식신은 정제를 생각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각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각하고 정인은 비견을 생각한다. 이렇게. 자, 요거 또 가세요. 겁제는 상관을 생각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각하고 편제는 편관을 생각하고 편관은 편인을 생각하고 편인은 겁제를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시간 날 때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읽어서 그 라인을 이렇게 익숙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보면 제가 예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바뀌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했을 때 헷갈리는데 우리가 식신 제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식신은 여기서 요 살은 이게 편관을 해요. 편관. 그럼 식신이 있죠. 식신이야 지금 편관을 극하냐 정관을 극하냐 해서 아까 배운 게 뭐예요? 식신은 길신에 속하는 십성이죠. 그러니까 식신은 겁제에 속해 있는 십성을 극한다. 즉 관중에서 편관을 극한다는 거야.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 식신은 제사. 여기 딱 나왔죠. 자, 요걸 이제 사주라고 생각해서 요 작용이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게 아니라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는 걸 공부한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게 일간이죠. 그럼 요게 지금 편관이죠. 편관. 이 병화는 식신이잖아요. 식신. 자, 이런 경우는 식신은 길신이고 편관은 흉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극할 때는 편관을 극하는 편관.
이해 가시죠? 여기도 지금 이게 편관이죠. 편관. 이럴 때는 식신이 이렇게 편관을 극한다. 정관을 극하는 거고, 이게 식신 제사를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또 편인도식이라고 하죠.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거 우리가 편인도식이라고 하죠. 편인도식. 즉 편관이 있을 때 식신을 어떻게 해요? 식신을 그래서 우리가 또 쉽게 설명하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치된다, 엎어진다, 바뀐다. 그러니까 이 밥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편인도식이. 그 여기서 편인이 식신상관 중에서 편인이 극하는 게 편인 따라서 쭉 한번 가보면은 식신을 극하잖아요. 편인은 식신. 요게 식신이라고, 식신. 상관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편인이죠. 편인. 그러면 식신은, 이게 식신이죠. 그러니까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 그러니까 편인은 흉신에 속하죠. 흉문. 그 다음에 식신은 길신에 속하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편인이 극할 때는 자, 내 속해 있는 길신인지 흉신인지 찾아가지고 편인이 흉신이니까 극할 경우는 그럼 길신에 있는 식신을 극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분리가 되겠죠? 헷갈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있으면 좀 어렵다는 거야. 이게 뭉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냥 비거,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묶어서 공부했는데 이게 자, 이 재성에 정인,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있죠. 비견, 겁제, 식신, 상관 이렇게 십성을 이렇게 딱 분류해서 공부를 하면 편했는데 대부분 강의할 때 좀 오래 좀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묶어서 비거부터 식상을 해. 식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성 돈 좀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식상이 발달돼서 재성을 결과물인 재성을 나올 때 식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재성 돈 좀 들어오겠네요. 막연하죠. 식신이 생해서 정제를 생각한 건지 상관이 생해서 편제를 생각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그래서 자, 좀 이게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주를 놓고 이렇게 사주 공부는요 이론 공부하면 바로 옆에서 어떤 사주를 하나 놓고 과연 여기에 있는 이 편관이 있고 식신이 있는데 자 식신 제사라는 경우는 이게 증명이 되죠. 식신은 여기가 자 식신은 길신이에요. 길신인데 식신 제사니까 편관을 극할 경우는 편관의 흉신이죠. 요 식신이 편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활 때는 길신은 길신끼리 자 비견은 식신을 생각하고 식신은 정지를 생각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각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각하고 정인은 다시 돌아서 비견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흉신은 흉신 나름대로 흉신에 속해 있는 이 십성은 겁제, 상관, 편제, 편관, 편인인데 이거는 요 나름대로 겁제는 상관을 생각하고 상관은 편제를 생각하고 편제는 편관을 생각하고 편관은 편인을 생각하고 편인은 겁제를 생각한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나중에 뒤에 있는 물론 날씨가 덥거나 좀 공기가 삭하면 줘라. 이거 계속하면 무슨 그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론이 나오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사주를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에 따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편인 도시. 편인은 식신을 극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편인은 식신상관이라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죠. 식신, 움직이는 걸 못 움직이게 만드니까 식에서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만들고 있잖아요. 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지면 인성이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습관대로 나오는데 인성이 강해지면 식상이 힘을 못 쓰죠. 왜? 인성이 강하니까 비겁이 여기 바로 극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 식상이 강하니까 내가 활동하고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 최성이 돈을 못 버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성이 발달된 사람은 물론 사고계가 발달됐다고요. 생각하는 능력.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야 앉아가지고 계획서만 쓰면 뭐냐고 내가 움직여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자꾸 그 점검해서 뭐 자세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가 현장에 나가 보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현대그룹 돌아가신 정주영 왕회장님이 하는 말이 뭐야?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봤냐고. 해봤냐? 그게 뭐야? 식신상관을 역할을 이거를 실행에 옮겨봤냐? 그런 얘기잖아. 어? 앉아서 생각만 하면 뭐해? 계획만 짜면 뭐하냐고. 그게 과연 현장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봐야지. 대부분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도면을 저 현장 나가면 그런 상황하고 도면을 바꿔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현장 나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겸비가 돼야 돼. 공부를 했으면 이거를 현장에서 내가 실습을 해와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되려면 사주구조가 인성과 식상이 적당히 있어야 되죠. 자, 이 비견국제가 내가 인성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걸 내가 적당히 내보내서 이것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 사주가 온전히 제대로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요렇게 일단 적어가지고 길신이 요런 종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길신이라는 건 책에 보면 사길신, 사흉신 있는데 요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식신하고 이 재성이나 돈이라는 건 정제와 편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재성이라는 건 다 정제든 편제든 다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요게 길신. 그러니까 길신의 특징은 뭐냐면 정자가 들어가요. 정자가 대부분. 그러니까 온전 다를 정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것이 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 역학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관리직이라든가 이 정자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안정감을 나타내는 거죠. 길작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정자는 내 것을 생각하고 편자가 붙은 건 사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편자는 뭐야? 애인이잖아. 관은, 편관은. 내 직장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편이라는 건 어떻게 돼? 항상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 편이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나를 낳아준 생모인데 이게 이 편자가 붙으면 어떠냐면 옛날에 그 계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하게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정인일 경우는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균등하게 균형 있게 나를 사랑해서 키워주는데 편인이라는 건 어떠냐면 뭔가 한쪽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 채워지면 물질적인 게 제대로 안 되고 숙제를 잘 봐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돈을 잘 못 받아 집안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또 걱정하니까 또 이 생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 자체가 콩쥐팥지에서 나오는 게 콩쥐 엄마. 그러니까 내가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편제가 있으면 위장병이 생긴다고 왜 식은밥만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건 올바른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편인, 편제, 편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1000년 전에 길작용을 한다. 식신, 정제, 병관, 평을 이렇게 길하다고 보고 흉하다는 것에 겁제, 내 물건을 뺏어간다.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어떻게 돼? 이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진실이 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간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주위 환경에서 촉발돼서 어떤 말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부이 많아. 거품만 느낀다는 거야. 처음에 얘기 들으면 혹 하는데 자꾸 들으면 아 저게 진실성이 없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상관이야. 평관은 어떻게 돼? 이 평관은. 내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바로 치니까 어떻게 돼?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고 근데 좋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편의는 설명드렸죠. 내가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편의는 나한테 뭔가 부족함, 엄마가 나한테 부족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까 편인이 생물하는 게 정제가 편관 이 관이 편관 여기 있는 이 글씨가 다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편인 엄마 밑에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이게 정의는 엄마죠 엄마. 그다음에 여기 편제는 아빠죠. 여기 이 라인의 사주가 이 라인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친가 쪽에 뭔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정인에서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 사주 구성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즉 외가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외가가 잘 살았던지 어쨌든 어머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딸을 잘 키워서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해서 나를 잘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은 반드시 길작용이고 이 편자가 붙어 있는 건 흉작용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찍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본인들이 나름대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필기를 다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서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들이 혹시 어디가 얘기할 때도 비교인지 겁제인지 자 정제인지 편제인지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묶어서 인성이다 관성이다 식상이다 재성이다 이렇게 말을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나중에 이거 자세히 분류가 안 돼. 그러면 통변할 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과 극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생은 같은 길끼리 이렇게 생이 가능하고 흉끼리 이렇게 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극은 내가 속해 있는 십성이 길 쪽인데 극이라는 건 반대편 흉 쪽에 있는 반대편을 극한다. 그 다음에 내가 흉 쪽에 속해 있는 십성인데 극할 때는 반드시 길 쪽에 있는 십성을 극한다. 이렇게 그런 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하시면 이렇게 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공부가 원래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이렇게 자꾸 한번 돌아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진도가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노트 필기해놓은 거 한번 다시 보면 그때 확실히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때 안 되면 한 번 더 보면 그때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해가 안 간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딱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 공부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반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다 배운 건데 뭐 이거 다 알아 이래 하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세요. 너무 새로운 게 많아. 그때 당시에 뭔가 조금 이해 안 가는 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이해가는 게 그때 정말 무릎을 딱 치지 않고 뭔가 그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 공부는 반복을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